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 디아스포라 네네. 그 대회에서 그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네. 그 정말 해외 곳곳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래요.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 10년, 아니 10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알아보는 그렇죠. 데도 많았고 네. 또 이렇게 중국 사람으로 알아보고 또 한국 하면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코리아 그러면은 이게 저 외국 사람들이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코리아가 어딨냐. 아이 참 그럴 때 답답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네, 이 한류 문화 덕에 맞아요. 정말 코리아 그러면은 요즘 젊은이들은요 막 한국말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한국 CD 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죠. 정말 이거 해외 나가서 피부로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야, 이럴 한국말 때는 하면은 우리한테 어.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하는. 일부러. 예. 내가 뭐 말을 시켰어 자기들이 일부러 그러지. 그 이게 한국 사람. 자긍심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자, 해외에서 네. 털을 잡고 살아가기도 참 버거운 그 안에서 네. 내가 한국인이다. 그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그들의 문화를 또 익히면서 또 그것을 또 교류하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리고 많으신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실어서 전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네. 그런 자 그분을 초대를 했는데 어디서 오셨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오셨어요. 파리. 함불 문화 교류 단체인 제가 불을 잘 못하지만 좀 할게요. 에코드라 꼬레 대표이신 이미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발음 괜찮았어요? 네, 완벽했습니다. 아, 완벽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좀 오리지널 발음으로. 에코드라 꼬레. 아, 꼬해. 아, 꼬해가. 꼬하. 이 무슨 뜻이에요? 한국의 메아리라는 뜻이에요. 한국의 메아리. 네. 아. 에코스. 에코. 에코스. 네. 네. 에코라는 게 메아리잖아요. 메아리. 네네. 네. 드라 꼬레. 드라 꼬레는 한국의. 한국의 메아리. 네. 네. 이제 한불 문화 교류 단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이? 한불 문화교류 협력 단체인데요. 네. 에코드라 꼬레는 한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를 통한 네.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세워진 네. 네네. 예, 사단 법인이에요. 네. 그리고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이게 오래됐어요? 네, 2002년에 만들어져서 공식 등록이 된 건 200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16년 그렇게 됐네. 15년, 16년.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프랑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습니까? 엄청 많이 알려졌죠. 어떤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나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네네.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왜 이 단체를 세웠는지가 아, 네네. 네네. 그거 필요할 궁금하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길을 걸어가면 동양인의 얼굴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신화예요. 불어로 말하면은 중국 사람. 중국 사람. 네. 어. 네. 그런데 좀 부해 보이면 일본 사람. 일본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북한이냐, 남한이냐. 그래요, 맞아요. 그래, 그랬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음. 저희들이 거기서 좀 제대로 멋지게 살아가려면 우리나라 위상이 좀 높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 문화를 통해서 좀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또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프랑스 대학에 있으면서 하게 됐어요. 네. 한국 분이신데 그럼 프랑스 교포가 아니신 거죠? 한국에서 프랑스로 어떻게 유학을 보면 간 거죠. 유학? 그 유학을 얘기부터 간 좀 거죠.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예. 프랑스 사신 지가? 좀 있으면 프랑스에 사는 날짜가 지금 여기 한국 사는 날보다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됐어요? 프랑스 사신? 25년이 넘은 것 같아요. 25년? 네. 그러면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20대에 갔어요. 네, 20대에 20대에 갔어요. 20대에 가서 지금은 뭐 흰머리도 나고 갱년기도 네. 막 지내는 계기가 아이들. 있잖아요. 왜 프랑스를 가셨는지. 물론 유학이라 그랬지만. 프랑스를 사실은 도망갔어요. 프랑스로. 왜요? 현실을 피해서.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회피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그거예요. 네. 뭔 일이 있었길래 도망을 가요? 20대?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내세울 만한 학적이 없어요.
대학교도 마치지 않았고, 예, 뭐 2학년을 다니다가 갔으니까 예. 가정 형편? 갑자기 예, 집안에 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분담해서 그 비청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웃음이 나는데 그때는 너무 참담했어요. 정말. 근데 어느 정도 같이 하다가 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비청산이? 네, 저는 그냥 눈 감았다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버거웠군요. 네, 그리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만 하다가 비청산? 그쵸. 돈 벌어서 빚 갚고 돈 벌어서 빚 갚고 근데 돈 벌어서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정말 카드를 가지고 돌려받기. 계속해서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잖아요. 그런- 20대니까. 가족들이 다 나눠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따리 쌌어요? 그냥 살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성공해서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연고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프랑스로 간 거예요? 네. 한 하루에 4시간을 못 자는 거예요. 아침에 집에서 7시에 나와야 되는데 학교 수업이 11시쯤 끝났어요. 집에 오면 11시였어요. 그럼 그때부터 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한 2시, 3시 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꼬박 새기도 하고. 그럼 7시 되면 나가야 되니까. 그 앞에 맥모닝이 있어요. 맥도날드가.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먹고. 먹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고 점심은 메트로에서 마른 식빵 하나 가지고 그 저녁까지 먹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프랑스 국립대학의 한국어과 교수로 근무를 하셨다면서요. 네. 짠짜잔. 이제 고생 끝, 그죠? 얼마 만에 된 거예요? 이 이게? 과정이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제가 스톱해야 되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왜요?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 아팠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제 머리가 그래도 좀 긴데 예뻐요. 그때 제가 유학 갈 때 제 머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허리 근데 이 긴 머리 때문에 내가 길거리 캐스팅도 막 당했어요. 까만 머리가 기니까. 네, 일본 화장품 시세이도 뭐 이런 그런데 필요한 그냥 머리가 긴 이유만으로 그 정도로 제 머리가 길었는데 이 네. 머리가 예.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 탈모? 네, 근데 그게 그냥 탈모가 아니라 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나 나타나는 것 같은 그냥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예. 뭔가 이모셔널한 프로블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심리적인 게 있는 것 같으니 가족에게로 그냥 돌아가라. 왔어요? 와야지 어떡해요. 너무 무서운데. 네.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죠? 두려웠어요. 나 이렇게 그 모습으로 왔으니. 성공해서 3년 안에 돌아가겠다고 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네. 그냥 돌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그냥 라이센스 그거 하나 따놓은 거랑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그 다 멈춰야 되는 멈추고 그냥 가야 아니, 되니.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가정 형편도 안 좋잖아요, 그죠? 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식구들이 나눠서 빚 갚을 갑자기 때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망가다시피 갔으니까. 네. 근데 제가 돌아왔을 때 음, 가족들이 아무도 저에게 예.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죠? 너무 반겨줬어요. 그쵸. 그리고 너무 많이 울었어.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느냐. 그렇죠. 근데 다시 갔잖아요, 다시. 네, 다시 가죠. 짐을 좀 좋아지신 짐을 거예요? 찾으러 가야 돼요. 제가 그 짐들을 다 파리에 놓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을 하고 짐을 다 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얼마 만에 간 거예요? 거의 한 1년 좀 넘게 있다가 1년? 이제 머리가 나요? 한국에 와서는 의사가 이제 머리에 안 나면 머리 주사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엉덩이 주사 맞다가 이제 머리 주사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약을 주는 거를 계속 먹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여기 머리 뿌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와 있는 동안에 제가 머리를 와서 요만큼 남은 거 다 밀었어요. 밀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밀고, 응. 그러니까 머리 뿌리가 다 빠진 데는 그냥 이렇게 맨질맨질. 맨질맨질하고, 이름이 피부 같은데. 그쵸. 예. 그리고 남아 있는 거는 좀 까칠까칠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침에 뭐 이렇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이렇게 쓱 하면 그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 여기 솜털 같은 것도요. 네, 여기 대야에 이렇게 응. 개수대 이렇게 떠 있는 세면대. 거예요. 예. 세면대. 그러면서 머리가 하나도 없이 다 빠져요. 항암 치료 받는 사람처럼. 네. 정말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었어요. 약만 먹고 그때는 나 이렇게 가나 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뭔가 병으로. 병이 있나 보다. 20대 때.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지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잠만 자고 바보같이 그냥 겨울잠 자는 동물처럼 잠자고 일어나서 먹고. 예, 또 자고. 아무 생각 없이 자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참 미용실에서 제가 머리를 밀어 간 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처음엔 제가 모자 이렇게 딱 벗으니까 응. 너무 놀래가지고 항암 치료 받냐고 그렇게 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머리가 빠진다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머리를 다 밀고 나서 저한테 용기를 내라고 있지요. 여자 대머리는 없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날 거라고. 제가 정말 그때 의사들은 머리가 안 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머리가 날 거라고 예. 희망을 얘기해요. 주셨네요. 네. 오. 그리고 그 옆에 사진관에서 정말 무슨 나중에 영정 사진에 써야 될지도 모르는 사진도 제가 찍어요. 이야. 저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일어났는데 머리 뿌리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잘하셨다. 네. 그걸 1년을 하니까. 병원에서 무슨 공부하는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리고 머리가 이제 나서 머리가 되게 웃기게 나요. 막. 찬디 인형처럼 나겠죠. 그쵸? 그렇게 네, 나요. 네, 네, 그리고 네. 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리깡이로 이렇게 해요. 네, 한번 밀어줘요. 정리하느라고.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가 그때 신났죠, 그래도. 네, 얼마나 저는 신났을까? 너무 좋았어요. 그 언니가 저를 데리고 쇼핑을 가요. 근데 백화점에서 그 판매원이 저한테 너무 멋있어요, 막 그래요. 저 그 짧은 머리를 보고 그때 뭐 아재 봐라 아재 막 이런 거 나올 때.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의식 있는 여자의 헤어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셨구나. 근데 그분은. 저는 속으로 당신도 머리가 다 빠지면 그 얘기가 안 나올 거야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옷도 사고 조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제가 짐 가지러 가요. 짐 가지러 간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는 가죠. 이제 말 그대로 짐 가지러 갔다 와야 되잖아요, 다시 한국으로. 네. 근데 짐 가지러 갔다가 제가 왔어요? 안 오죠. 안 와요? 가족들 안 오죠. 안 오고 그냥 계속 오늘까지 이제. 네, 거기 살고 있어요. 짐 가지러 간 애가 왜 안 오니? 그러셨을 거 근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죠. 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머리도 났는데 그럼 공부는 안 하면 되지 않냐. 머리 아픈 공부하지 않고 나 일을 하겠다. 파리에서. 네, 근데 언어는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 예. 어학은 계속 하면서 제가 현지 교민사 신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게 그 당시에 반만 일하는 하프타임으로만. 그렇죠. 네. 하프타임으로만 일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프랑스의 또 작은 갤러리에서 인턴도 해요. 또 열심히 산다니까 이봐. 근데 그때는 그렇죠. 정말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기숙사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하프타임을 일하는 것도 커버가 돼. 근데 갤러리에서 인턴하는 거는 교통비도 주고 내가 프랑스 문화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 충격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일을 하다가
프랑스 정부가 임시 체류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영주권이 아니고 아니죠. 처음에 이제 일을 해도 임시 체류. 임시 체류 원래는 체류증을 긴 1년을 줘야 되는데 네. 네. 임시 체류증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거는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3개월. 그 3개월마다 갱신하려면 그 네. 근데 3개월 두 번 또 임시 체류증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하는 게 저는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아, 이거는 내가 한국으로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거기 돌아가서 5년 후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돌아갈 때가 됐나 보다. 내가 이 체류증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기죽어서 가는 건 아니니까 나 이제 한국 가서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예.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어도 이제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곳곳을 다 알 수 있고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도 접하고 이제 배웠으니까. 그쵸. 오래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난 지금 그때 머리 빠져서 갔을 때 그 기분과는 달리 한국 가도 나는 어렵지 않을 것 네, 같아. 네. 그렇게 해서 한국을 가려고 이제 짐들 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불도 주고 뭐 테레비도 누구 주고 막 정리를 하는 다 중이었어요. 정리하셨군요. 네, 네. 하고 있는데 전화가 띠링 오는 거예요. 이 전화도 이제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왔어요? 그게 에브리 국립대학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국립대. 누군가가 저를 추천한 거예요. 뭐라? 거기에 있던 한국어를 담당하던 교수가 예. 급히 무슨 일이 있어서 사임을 했는데 그 자리에 당신을 누가 추천해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어 교수로. 네, 교수. 네, 국립대 교수. 네, 우리말로 하면 겸임 교수쯤 겸임 되겠다, 그죠? 교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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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저는 시간 강사라도 그게 어디예요? 그럼요. 그게 어디요, 그죠? 그 갑자기 근데 누가 추천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하는데 제가 만난 적이 뭐 여러 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인터뷰하는 한 번 해서 그 사람이 저에 대한 어떤 신뢰나 어떤 실력을 테스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 학교의 학과장하고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누가 없냐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또 한국하고도 관련되는 예. 일을 하는 분이니까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됐어요? 네, 5분 만에 면접 5분 5분 만? 만에 네, 그럼 아까 임시체류증에서 영주권으로 바뀌나요? 바뀌죠. 와. 네. 박수. 야, 체력증도 아니야. 박수. 영주권. 영주권으로 확 바뀌어. 네, 교회를 네,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006년도에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2005년도. 2005년도 네. 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나의 삶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참 재밌어요. 지금까지는 어? 교회가 한 번도 안 어. 나왔어요 지금.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억울한 풀로. 누구 잡으러 간 거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02년부터 한불문화교류 관련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파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제가 다 알게 된 네네. 거예요. 목사님들을 제가 모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네. 제가 교도 안 다니면서 뭐 제가 한 일이 성공하게 해달라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네네. 넉살스러운 부탁도 드리고 그러다 그럴 수 있죠. 보니까 예. 그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 나한테 억울한 일을 끼친 사람이. 끼친 사람이. 했던 사람 네, 그래서 그 누구? 네, 그분을 잡으러. 그분이 제가 따지려고 가려고 하는데 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어. 제가 전화를 하고 비서를 통해서도 가겠다고 하고 갔는데도 제가 2층에서 내려가는 동안에 뒷문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망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다른 일이 피하시는 있으셨는지 거야. 저를 피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는 사이에 이미 또 가.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다른 분이 이제 저랑 만나서 뭐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는 다니는 건 네, 음.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그러면 안 만나주니까 이분을 만날 수 있는데 가서 만나서 한국 분이죠. 나의 억울함을 따져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은 제가 그 교회를 다니러 온 지 알고 너무 좋아서 막 반갑게 와주셨어요. 그렇겠죠. 네. 막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시려고 오셨냐고 막 환영한다. 근데 제가 여기 너무 찔리면서 이렇게 안으로는 이렇게 엉거주춤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여기 한 2줄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뒤에 앉았고
뚫어지게 봤죠. 그 뒤통수만. 그 사람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죠? 모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저를 보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파리에서 저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네네네. 이 사람이 교회를 왔네 막 이런 표정이었어요. 음. 제가 까칠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서 예배 끝나면 이제 이 사람에게 다 보는 데서 내가 큰 따져야지. 소리로 따져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맨 하셨어요. 처음에 구원. 처음 구원에 대한 설교를 어. 하셨어요. 첫날 첫 번째 이조일에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이 뭐지? 그 설교 내용이 제 마음에 많이 좀 부담스럽게 왔었나 봐요.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일어나가지고 뭐 움직이고 웅성거리고 나오는데 제가 그 구원이란 말을 생각하다가 그분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안 보이시네, 못 찾겠네. 구원을 들고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구원이란 단어를 그때 솔직히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제가 설교 가슴에 속에서 와닿게는? 처음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이라는 게 뭐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 하셨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 간 이유는 그분을 만나려고 간 건데 찾으려고 갔는데. 네, 그래서 목적 달성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시 가야 되겠다. 따지라. 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가요. 네. 어. 갔더니요. 주차를 겨우겨우 하고 이제 네. 가서 그분이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막 더 반갑게 막 맞으시는 거예요. 속도 또 모르시고 나왔으니. 막 등록을 하고 가야 된다고 막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 뒤통수를 보고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때 제일 큰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용서였어요. 용서. 두 번째 주제는 용서예요. 예, 용서였어요. 아주 제대로다. 근데 용서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기 안에 있는 뭔가가 하나가 툭 끊어진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고 그냥 그날은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왔어요. 집으로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왔어요. 만날 수 있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불 한국 대사님이셨던 분이 거기 사모님이 제가 일하면서 이제 사모님을 뵙고 제가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걸 많이 보셨어요. 대사관이랑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도 많으니까. 그때 저한테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랬어요. 일만 잘하면 뭐하나 예수를 믿어야지. 저한테 그냥 한 번씩 툭툭 던지셨어요. 그럼 대사 사모님이 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모님께서는 꼭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막 하나님 우리 미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막 이러시면서 식사 기도를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교회 가거라 이러시면 제가 네 한 날은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네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네,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근데- 어른이 얘기하니까. 네, 근데 큰 교회는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 싫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많은 데 가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가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깥에 요 조그만한 코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이 와서 꼭 교회를 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막 억지로 그럼 저 갑니다 막 이러면 냅두더라고요. 그래서 창밖에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간간히 교회를 갔었어요. 자, 그러다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적은 언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복 디자이너를 찾아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우리 대사님 사모님이 한국에서 한복을 하시는 분이 패션쇼도 하고 굉장히 괜찮은 분이 계시더라. 거기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제가 한국을 나왔어요. 그 샵을 갔는데 그분이 제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한가위 대축제를 하니까 오셔서 한복 디자인을
패션쇼와 이런 것들 좀 곁들여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도를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날 속으로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우 정말 디자이너가 자기밖에 없나 이러고 제가 다른 데 안녕히 다니고 계세요 파리에서 하고 패션쇼를 하자는 얘기죠.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전 나왔어요. 나와서 파리에 있는 다른 분을 통해서 다른 분을 섭외를 했어요. 이제 정말 성황 리에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파리로 오셨어요. 네. 제가 찾아뵈었던 맨 그분이. 처음 분. 네.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는 일정이 변경돼서 로마에서 파리로 오게 됐는데 네. 저희 집에 와서 좀 있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저 기가 막혀서 딱 한 번 봤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했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무례하고 아니 사실 손님은 와 있었는데 집에 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국제교류재단에서 행사 때문에 실사 팀들이 와 있어서 같이 다니고 있는 중이었는데 공항에서 파리로 들어오는데 호텔을 하나 예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하나 예약해 주는 거 어렵지 않고 해주고 거기서 어떻게 타고 오라고 주소도 알려주고 그런 건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안 만나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시간을 조절하려고. 근데 갑자기 국제교류재단에서 오신 분들하고 일정이 딱 취소가 다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랑 같이 가야 되는 일정을 그 다음 날로 미루고 갑자기 제가 시간이 너무 남아버린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네요. 이제. 네, 근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네, 그래서 그 호텔을 제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디자이너 한 분과 그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무슨 마드모아젤이었던 아니 그냥 마담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분을 모시고 이제 대사님 사모님께로 가게 돼요. 사모님 댁에 저녁에 가기로 했는데 제가 일찍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파리도 한번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간저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저 원래 사모님은 그 점잖게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다 끝냈으니까 다 같이 기도 모임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불편했어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무슨 또 기도 모임, 식사 기도 했는데 또 기도 모임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오신 디자이너분이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들고 그 마담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제 어깨를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이러시나 사모님께서 왜 우시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막 너무 아프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들이 막 내가 못 반응하시는구나. 알아듣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무섭기도 했지만 처음에 그 느낌과 왜 이러시지가 아니라 갑자기 저도 모르게 뭔가가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홀린 것처럼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저는 이제 눈을 뜨고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이 무슨 소린가 하고 봤는데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방언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기도를 끝나고 같이 저도 막 눈물이 났어요. 그냥 막 눈물이 났어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막 울었어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데 너가 나에게 말만 하면 되는데 너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간저에서 나와서 호텔 앞에서 이 사람들하고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요? 너무 불편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 포도주 한잔하러 갈래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호텔 앞에 카페를 갔어요. 네. 카페를 가니까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와인 한 잔씩 마시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3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와인 한 잔씩 시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분이 얘기를 해요. 한복 디자이너분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이 뭐예요? 물어가지고
예수님 영접이 이러이러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뭐가 달라지냐고 물어봤어요. 삶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무조건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지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달라지는 건 없고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예, 했어요. 예. 네, 거기서 제가 손을 잡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한테. 손을 잡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생활이 세상 보는 눈과 내 생활의 변화가 확 생겨버려요. 네. 아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보니까 바울의 고백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직접 말씀해 주실래요? 내가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들어가나 나가나 내 여호와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네, 내 모든 것이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교류재단 일은 계속 했어요, 그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네,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네, 일의 질이 바뀌고 그럼요.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일의 성공도 달랐어요. 제가 노력한 것보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엄청났어요. 커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왜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아버지 출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 정말 새벽에 쫓아다녔어요. 하나님과 예. 만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대표님이 따님 태어났던 해만 제외하고 네. 12년간을 강대상의 그 꽃꽂이 있잖아요, 성전에. 그거 봉사를 하셨어요. 네. 왜 그걸 하셨어요? 제가 좀 우아하잖아요. 맞아요. 우아하세요. 인정. 근데 인정. 네.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보니까 다른 강대상에. 교회는 꽃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강대상에 꽃이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바로 정말 문 밖에 있다가 맨 앞줄에 앉는 사람이 된 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렇게 돼서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지금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믿어야지 이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봉사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막 기도도 네. 하고 새벽 이거에 대한 그 모범생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딱 그게 있어요. 사람이 성격대로 믿는다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뭔가를 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네, 네, 네. 12년간 그래서 뜨거워지시는 꽃꽂이 거지. 했어요? 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꽃꽂이 이거다. 네, 그래서 그 꽃꽂이를 제가 만약에 우리가 휴가를 가면 꽃집에다 얘기를 해서 배달까지 했어요. 제가 못 가면 미리. 네, 어? 미리 다 어떻게든. 이런 꽃을 해서 배달을 해달라 그러고 제가 정말 아니면 꽃값을 줘서 누구한테 미리. 가서 꽃꽂이 한 걸 갖다 놓게끔 하고 아니면 전날 꽃꽂이를 해서 시도하다 놓고 그럴 만큼 제가 그 꽃꽂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가정도 받으셨잖아요. 가정. 네, 제가 세상에서 저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네. 네. 그런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저보고 나이가 이제 먹어가는데 배필 배우자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시키는 대로 네. 배우자 기도도 뭐 40일간 새벽 기도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또 40일간 새벽 기도 가서 그랬어요? 배우자 기도를 해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막 네네. 직업도 해야 되고 뭐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있어요. 뭘 했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그런 걸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은 사람. 야. 네. 아 너무 간단하다. 아. 아 진짜 간단하네. 예.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정말 40일 만에 네. 40일은 좀 더 걸렸지만 40일 기도를 끝냈고 네. 그리고 소개를 받아서 음. 제 남편을 만났어요. 프랑스인이네. 네. 프랑스. 올리비에를 내가 아까 이거 만났어요. 책 보다가 그 남편 사진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여기 있어요. 내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여기 있다. 네네.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네. 이야. 너무 40일 잘생겼어요. 기도. 예수님 닮았어요. 네네 여기. 아.
이분이에요. 난 이분이. 지금 영화 예. 배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도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문화교를 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을 갖다가 책에다 넣어놓으신 줄 알았더니 그럼 자녀는 아니요, 남편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딸이 몇 살이죠? 만 10살이에요. 큰애? 네. 아들은 지금 7살. 7살. 네. 이름 좀 얘기해 줘요. 리아, 리아 유리, 한국 이름 유리고 아들은 윌리엄 예성,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오. 예성이라고 네. 지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수 믿고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아니 절대로 아니죠. 정말 저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쓸 수도 없고 예. 다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는. 제가 그러니까. 이 책 이거 보세요. 꺾인 꿈을 기억해. 네. 그 대표님 책이에요. 네. 언제 나왔어요? 4월 23일 날 그러니까 올해 출간된 거죠. 출판됐어요. 네. 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네요. 그러니까. 네. 네. 저의 얘기가 다 들어 있어요. 한국의 메아리 그 한불 문화 교류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네. 그 순서와 과정이 음. 예배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멘. 그래서 어떤 행사가 의뢰가 오던 아니면 제가 직접 기획해서 주최를 해야 되는 행사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시죠, 아버지?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저 네. 출발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우상이 관련되는 예. 그런 문화 행사들을 제가 구분해서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네. 그 외에 하는 모든 행사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 네. 전시든 콘서트든 음.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했던 한불 친선 콘서트 마들렌에서 했던 그 네. 콘서트는 오프닝이나 클로징이나 항상 찬양으로 끝났어요. 그 찬양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송가가 아니라 네네. 메시아의 핸델 어? 아니면 어메이징 레이스 이 연주를 꼭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순서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불 교류재단 그 전에 내가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사실은 교류 문화 교류라는 그 일 때문에 내 목적은 사실은 돈도 좀 버는 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렇지.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성공이죠. 네, 성공이었겠죠. 네네, 성공. 근데 이제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성공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지. 네. 하나님 네. 영광. 하나님 영광이 먼저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음. 돈도 벌어야 돼. 막 그건 그러시는데 내가 번다고 버는 게 아니죠. 근데 출신이니까. 딸려오지 않나요? 저는 그렇지. 정말 항상 부족함 없이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네. 한불 친선 콘서트는 우리가 판매를 하는 표를 파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그냥 10년 동안 무료 콘서트예요. 근데 그 그래요? 모든 펀드라이징을 제가 다 해요. 남편이 보너스를 많이 타면 거기서도 빼오고 또 제가 또 기간에 이 기획한 것들도 보태고 보통 1, 2억이 들어가는 행사예요. 1년에. 네네. 그렇죠. 이 근데 무료 그러면 행사면 그 자금을 제가 다 끌어와야죠. 다 모아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로 가방 샀죠. 그렇지. 근데 지금은 네. 아주 솔직하시다. 네, 그걸로 제가 가방 명품인데요. 이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만드신 명품인데 그렇죠, 제가 그렇죠. 명품이 지금 왜 할렐루야. 필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시니까 야. 아니 프랑스에서도 알아봤어요. 상을 뭐 엄청나게. 프랑스에서 받은 상이 뭐예요? 네. 문화 공로 훈장. 그리고 을 또 받으셨어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받은 상은 대통령상. 네. 야, 이게 대통령상이라는 게 사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열매라면 하나님의 열매죠. 은혜. 그렇죠. 그래서? 네. 기도 제목 여쭐게요. 네. 네. 제가 오늘 지금 아마 이 시간일 것 같아요. 9시 영국에 저희 교회와 같이 협력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예. 김종삼 목사님이세요. 네. 그분이 오늘 거기 현지 시간으로 2시인가 심장 수술을 하세요. 무슬림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영국 버밍엄에서. 근데 갑자기 심장 혈관에 그 막힌 그게 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셔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네. 이 기도와 그리고 3가지 얘기해도 돼요? 네. 두 번째는 9월 30날 저희 교회에서 그 임직 예배와 16주년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한 파리 장로교회가 프랑스 브로건은 물론 그 아프리카 선교에 쓰임 받는 살아있는 예. 교회 되게 해주시는 것과 선한 장로교회 파리 선한 장로교회예요. 파리 선한 교회 이름이 장로교회. 파리 네. 선한 장로교회. 장로교회.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마지막이 작년까지 10주년 했던 한불 친선 콘서트를 네. 이제 올해부터는 세계 평화 콘서트로 승격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불을 이제 나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한불 관련 일을 하시니까 예. 네, 네. 이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네, 하셨으니까 네. 예, 또 이 음악을 가지고 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담아서 가려고 하는데 음. 11월 8일 날 네. 유네스코 본부에서 해요. 예. 예, 우리 유네스코 파리 한국 대표부가 주최라고 저희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면서 외교부도 같이 하는 예. 행사인데 음.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며예요. 첫 해가. 네. 오늘이 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날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 내가 매일 기쁘게 음. 나왔어요. 이 마음 담아서 기도해서 꼭 한반도에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에코드라 꼬레. 에코들라 꼬레 아, 꼬해. 여기가 낫다. 다시 한번. 에코들라 꼬해. 네. 이미아 대표님 귀한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아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손해 볼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왜 버텨? 근데 도대체가 아니 왜 버티는지 난 파리에서 이해가 안 그런 돼. 데잖아요. 이미아 대표님이 예수 만나고서 사람 됐다고. 아예 그 전에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그럼. 하지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주인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믿고 안 믿고가 그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 목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방향이 바뀌고. 예수님을 네.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서나 앉으나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 이 목적을 위해서 살면 그 나머지 것은 다 알아서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시고 네.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걸 왜 안 믿어?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 빨리 네. 안 믿는 분 옆에 계신다면 믿도록 저 전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음악회가 이제 세계로 갑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